자,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주계사법 제1회 모의고사를 진행했고, 평균 점수가 53점이었습니다. 최고 점수 75점이니까, 자, 최고 점수 75점에 평균이 53점이면, 우리가 일단 합격점은 60점이죠. 그러면 오늘 문제 수준은 중급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주 뭐 어려운 상급은 아니고, 그렇다고 편안한 시간도 아니었죠. 평균 점수가 53점이니까 53점 이하 되시는 분은 분발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리고 53점 이상은 양호하시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 본고사 대비 약 한 15점 정도 수준에서 어렵게 그렇게 이제 출제되었다. 그러면 오늘 점수에서 본고사 점수는 한 15점 플러스 하면 대충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런 시간이 출발을 하고, 이제 4회까지 해서 동영 모의고사 시험 치시고 풀이하고 이렇게 진행하니까 시험치는 선수로 만들어서 보낼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출발하는 문제는, 틀리는 문제는 두 번 안 틀리도록 관리합시다. 그게 이제 이번 다음 달까지 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출발합시다. 첫 번째 문제, 개공사가 사용해야 될 인장에 관한 내용인데, 옳은 것은, 여러분 지금 해설과 해답이 나가 있죠. 이건 천천히 보시면 되고 수업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장 등록에 관한 문제 100% 출제되는데, 옳은 것은 2번. 개인인 개공사와 소공사가 등록해야 될 인장은 주민등록표상의 성명이 기재된 가로, 세로 7에서 30mm 인장이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출발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인장 등록은 누가 할까요? 지금 100% 출제됩니다. 1, 2, 3, 4회 계속 나오고 본고사도 들어올 건데, 인장을 등록할 사람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를 개공사 또는 소공사만 등록을 하니까,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 중개보조원은 등록하지 않는다, 이거부터 체크하시고, 수업할 때마다 전달했지만 개공사가 보이면 세 사람이 보여야만 점수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등록한 개공사 첫째 누구? 법인인 개공사,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부칙6조를 개공사라 부르니까 인장을 등록해야 될 사람은 모두 몇 명? 4사람이다. 1년을 공부하고도 개공사가 누굽니까를 정확하게 안 적고 두리뭉실하게 공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 볼 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자, 다시. 개공사면 3사람 딱 보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인장을 등록하는데, 법인은 어떤 인장? 법인 자체의 인장을 등록합니다. 즉, 서울중개주식회사는 서울중개주식회사라는 인장을 등록하지, 법인은 대표자 인장을 등록한다라고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자 인장이 아니고 법인 자체의 인장을 등록하게 되고, 법인에는 지점이 있죠.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지배인 도장을 등록하는데, 오늘 5번 지문에도 들어와 있지만 이런 도장은 어디에 등록합니까? 주된 사무소에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분사무소에 관련되는 것은 모두 주된 사무소. 그래서 거기 5번 지문도 틀리는 걸로 들어와 있죠, 지금. 자, 그 다음 공인중개사와 부칙6조, 소공사는 무슨 도장을 등록할까요? 하니까 지금 나왔다시피 가로, 세로 7에서 30mm 이내인 인장을 등록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옳은 것은 2번. 틀린 거 수정하시면서 이제 정리합니다. 1번. 개공사가 중개 업무에 사용할 인장은 반드시 사무소 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에 등록한다. X입니다. 등록증 교부 전이 아니고 업무 개시 전까지 가입을 합니다. 3번. 개공사가 작성한 계약서에는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되고, 인장을 변경하면 며칠 내로? 7일 내로 변경 등록인데, 이 숫자 7일이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온다고 강조 많이 했죠. 7일 내로 변경 등록합니다. 4번. 고용인도 중개행위에 사용한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X인데, 고용인 하면 저절로 두 사람이 보여야 됩니다. 첫째 누구? 소공사, 또 중개보조원인데 중개보조원은 들어가지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고용인 하면 저절로 두 명이 착 붙어야 됩니다. 시험 칠 때까지. 그렇게 해서 4번 지문도 틀린 것. 5번
분사무소 인장 등록은 방금도 했지만 어디가 삽니까? 본점이 있는 곳에 등록을 합니다. 주된 사무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옳은 것은 2번인데 인장 등록에 있어서 가장 기본 문제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빠뜨린 게 뭔가 하면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되는데 위반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뒤편에 문제가 나오지만 인장 등록을 위반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잖아요. 소공사 아니면 개공사가 위반을 하겠지. 그래서 인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지 않은 개공사는 6월 이내에 업무 정지입니다. 소공사는요 6월 이내에 자격 정지니까 내내 수업했지만 인장 등록이라는 하나의 주제 밑에 대상자를 다르게 하는 것 시험에 잘 들어옵니다. 특히 강조했던 것 자격 정지는 누가 받는다? 소공사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실력입니다. 실력. 1년 동안 이런 것들을 강조했으니까 위반을 하더라도 두 사람이 위반할 수 있다를 딱 의식하시고 단원을 보셔야 됩니다. 한 번은 업무 정지라고 그러더니 맞다 그러고 이번에는 또 자격 정지도 맞다 그러네. 혼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그래서 업무 정지는 누구? 개공사에게만 내리고 자격 정지는 다른 사람한테는 안 내려요. 소공사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자, 1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2번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가장 타당하지 않는 것은 이 등록 기준은 100% 시험에 나옵니다. 자, 타당하지 않는 것 답이 4번인데 중개사무소 개설을 하고자 하는 법인이 부동산 관리 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X예요. 법인은 14조 업무만 해야 되니까 그 외에 이런 업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개인은 아마 시술 수업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공부까지 했으니까 법인이 하는 업무에 부동산을 관리 대행해 줄 수 있다고 그랬지 그런 업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틀린 게 4번이에요. 자, 그럼 나머지는 맞나요? 1번 주식회사인 법인의 6명의 임원 중 대표자를 제외하고 3명은 공인중개사이며 나머지 3명은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다. 우리 법에 어떻게 되어 있죠? 대표자를 제외하고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그럼 6명에 3분의 1이면 2명만 하면 되니까 지금 3사람이 갖춰져 있으니까 옆에다가 넉넉하다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등록하는데 지장이 없잖아 지금 그죠? 넉넉하다. 2번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본금 9천만 원의 합자회사이다. 원래 자본금 기준이 얼마죠? 5천만 원 이상이니까 옆에다가 충분하네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되죠. 등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3번 업무 정지를 받고 폐업을 한 후 업무 정지 기간이 종료된 후에 다시 개설 등록을 신청하였다. 가능하죠. 이걸 어떻게 내는가 하면 업무 정지를 받은 자가 폐업을 하고 바로 등록할 수 있다. 그러면 X예요. 최소한 뭐가 지나야 된다? 업무 정지 기간은 지나야 되죠. 그래서 정확하게 돌았습니다. 5번 사무소 등록을 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신청하기 1년 전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는데 이 사람은 언제 받았다고요? 6개월 전에 받았대. 그래서 옆에다가 충분하네 이렇게 딱 적으셔야 되죠. 그래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그죠? 자, 그래서 등록 기준을 알고 있느냐는 문제는 매번 출제합니다. 틀리는 것 4번. 3번 내려갑니다. 자, 사무소를 등록할 수 없는 개공사의 결격 사유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자를 찾으시오. 결격 사유도 100% 시험에 나옵니다. 이렇게 전달하는데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를 결격 사유라고 해요. 자, 여기 해당되는 자 답은 4번. 혼인한 미성년자. 여러분 혼인을 했더라도 미성년자는 중개업을 못해요. 그러면 미성년자가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 배우셨죠? 19세가 넘어야 한다. 그거밖에 없지. 혼인을 하거나 또는 부모의 동의를 받으면 할 수 있다. 이런 문제에 당하면 안 됩니다. 결격 사유 제목하고 벗어나는 것 참 많이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4번이 해당되면 나머지는 전부 결격 사유를 벗어났습니까? 1번 2년간 폐업했다가 몇 년 폐업했다고요? 2년을 폐업했대. 그럼 2년간 일 안 했다 이 말이잖아. 그죠? 했다가 재등록한 개공사가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를 원인으로 등록 취소가 되고 2년이 지났다.
자, 폐업 2년 했고 취소된 지 지금 2년 지났대요. 합의 몇 년 지났죠? 4년이면 우리 법에서는 취소된 자는 몇 년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돼. 그럼 이 사람은 등록해도 되잖아, 지금.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될 것, 등록이 취소되면 3년 동안은 결격 사유다. 이거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 한번 취소된 놈을 내일부터 일해라.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취소시켰으니까. 그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이렇게 나갑니다. 선고유예 동그라미 놓고 옆에다가 아무것도 아니다. 참 많이 전달했죠. 선고유예가 뭔지 지금 몰라도 돼요. 지금 이제 시험이 한 달 남았는데 이게 선고유예란 무엇이며 지금 이런 거 설명할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고유예 딱 들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취소도 아니고 결격사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3번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 자, 이 자리도 지금 염려가 있는 자 몇 사람 보이죠? 이런 사람들이 결격사유 아닙니다. 염려가 있는 자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저를 포함해서 이야기가 빠졌는데 가족이나 자기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자가 있는 자가 아니고 법원으로부터 선고를 받아야 돼.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자를 피한정 호견인, 피성년 호견인은 결격사유입니다. 자, 그래서 해당되지 않고 5번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된 자. 여러분 우리 단원에서는 벌금만 넣으면 밑에 노래 제목이 뭐다? 이 벌 삼, 3이 딱 갖다 붙어야 돼. 벌금만 보이면 이 법을 위반해야 되는데 지금 폭행죄로 벌금 받았다 그랬잖아. 그죠? 그건 결격사유 해당 사항이 없다고. 자, 그래서 해당되는 자 4번입니다. 오늘 1회 문제를 보시면서 이 중요한 내용들이 2회, 3회, 4회도 그대로 다시 나옵니다. 이제 두 번은 틀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시간입니다. 4번도 똑같이 나올 겁니다. 보시면 개공사는 중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중개보조원 등을 고용하여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는데 개공사 갑과 그가 고용한 중개보조원에 대해서 틀리는 것은 딱 짜져 있습니다. 이 짜져 있다는 말은 내내 공부했지만 이 표가 그대로 온다고요. 지금 중개보조원의 행위는 누가 한 것으로 본다? 개공사, 갑이 한 것으로 본다. 얼마나 많이 공부했습니까?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중개보조원이 뭐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고 칩시다. 초과하여 금품 받으면 그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에 해당되는데 이 행위는 누가 한 것으로 본다? 개공사가 한 것으로 보니까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까 이를 둘 다 처벌하는 양벌 규정이고 많이도 했지만 개공사가 1,000만 원의 벌금을 받더라도 결격 사유는 아니다. 그죠? 자기가 300만 원 이상 받으면 당연히 결격 사유지만 중개보조원의 행위로 받았다면 이것은 결격 사유로 보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판례고. 자, 그 다음에 초과해서 금품을 받으면 1년에 1,000만 원도 해당되지만 고객이 손해를 입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수수료는 300인데 1,000만 원을 받아갔다 치면 7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잖아. 그죠? 손해를 입은 의뢰인은 잘못을 한 당사자에게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고 이 행위가 개공사가 한 것으로 보니까 개공사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문제도 들어지만 이런 관계를 부진정 연대 채무라 합니다. 뭐라고요? 부진정 연대 채무의 관계다. 서로 연대해서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는 여러분이 만약에 손해를 입은 사람이라도 당연히 중개보조원이 잘못을 했지만 개공사에게 청구하기가 쉬울 거예요. 이렇게 청구를 하면 개공사 물어줘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물어주고는 야, 잘못은 네가 하고 물어주기는 내가 물어줬으니까 반드시 뭐를 행사한다?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이렇게 구상권을 행사 안 하면 중개보조원이 어차피 개공사가 책임질 건데 뭐 하고 자꾸 잘못을 저지른다는 건 웃기는 모습이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물어줬지만 네가 내놔라. 이렇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이 사람이 행위가 정확해지겠죠. 그죠? 이 표를 계속해서 낸다고요. 이번에는 보조원으로 나왔는데 소공사가 한 행위는 개공사가 한 것으로 본다. 그 사람이 위반을 하면 징역과 벌금은 개공사는 벌금에 해당되고 그것은 결격사유로 보는 것은 아니고 손해를 입은 자는 보조원이나 소공사를 대상으로 당연히 청구할 수 있죠. 이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근데 그 행위에 대해서 개공사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요 표가 계속 흘러갑니다. 자, 지금 4번 문제에서 1번
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그가 고용한 갑 개공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등록관청은 갑에게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맞다. 옆에다가 면책조항이라고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런 법이 도입이 된다고요. 그래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 5. 2번 보조원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공사 갑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했다면 개공사 갑은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없다 때문에 이제 2번이 틀린 거예요. 공부합시다. 3번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개공사 갑은 을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무슨 관계다? 부진정 연대 채무의 관계에 있다. 이거 좀 어렵지만 기억하시라 그랬죠. 4번 을이 업무상 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개공사 갑이 무과실이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써봤죠. 애기가 유리창을 깨면 엄마는 잘못이 없어도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이다. 그죠? 애기가 유리창을 깼는데 왜 엄마가 책임질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자기가 셋째 엄마라서 그렇다 그랬잖아. 그죠? 진짜 엄마가 돼보라니까요. 애기가 유리창을 깨면 엄마는 당연히 책임져 주니까 진짜 엄마죠. 그때 엄마는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엄마는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공사 무과실 책임을 부담합니다. 5번 을이 행정형벌에 해당되는 즉 보조원이 징역이나 벌금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여 그를 고용한 갑이 벌금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개공사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 틀이 계속 들어오고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니까 개공사가 벌금 1,000만 원을 받더라도 등록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까지가 이제 이 틀이니까 계속 훈련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4번의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갑니다. 자, 5번 문제. 법인이 제시하는 14조 업무는 100% 시험에 나옵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도 중요하지만 법인이 하는 업무 6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자, 1번 부동산 임대업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부동산을 임대 관리할 수 있지 그런 업을 하고 있지는 않는다니까요. 임대업 X. 중개업 창업을 준비 중인 개공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을 제공해야 되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계속 틀리게 나올 때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X입니다. 3. 중개업 창업을 위한 부동산 자금 알선업 이런 걸 법인이 할 수는 없죠. 사채업이잖아 이런 것들은. 그죠? 이런 거 법인이 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4번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 대리 할 수 있죠. 5. 답은 4번. 자, 5번 도시개발 사업의 공장용지 줄 딱 꺼놓고 공장용지는 토지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분양대행하면 X예요. 어떻게 공부했죠? 주택과 상가만 분양할 수 있습니다. 토지 분양대행하면 틀린 걸 찾아내면서 공장용지가 놓을 때 이게 토지인지 모르면 그것도 심각한 수준이에요. 지금. 그죠? 그래서 토지를 분양할 수는 없다. 자, 그러면 해당되는 것은 몇 번? 4번. 이 법인의 업무는 반드시 되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도 있지만 이런 모의고사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은 이제 틀린 문제는 딱 뽑아놓고 안 틀리도록 공부해 놓으셔야 된다고. 그것만 관리하는 시간이 2달 동안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치러 가실 때는 이제 틀리는 걸 안 틀리도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6번 내려갑니다. 자, 6번 등록관청에 사무소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데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타당한 것을 찾으시오. 타당한 것 얼마일까요? 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개공사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필요는 없다. 맞다. 그런데 뭐가 없다인데 맞다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내내 주의하라고 전달했던 것 공동사무소는 이런 모양이잖아요. 사무소는 하나인데 여러 명의 개공사가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공동사무소라고. 자, 이 사람들 자기 직원들 데리고 와서 일하겠죠. 여러분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사무소는 하나인데 여러 명의 개공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면 좋은 점이 뭘까요?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동의하시겠죠?
좋은 자리에 좋은 위치에 중개사무소가 나왔는데 월세가 한 500만 원 된다. 그럼 좀 부담스럽잖아. 그죠? 근데 여러 사람이 있으면 월세 150만 원씩만 내더라도 사용할 수 있잖아. 지금. 그죠? 그리고 혼자 일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하게 되면 일거리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를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공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하니까 설치 신고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X라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은 이쪽 사무실로 뭐 한다? 사무소를 이전해서 2명, 3명이 만들어집니다. 또는 이 개공사는 완전 신참이에요. 자기가 혼자 사무실 만들려니까 좀 무섭다. 그래서 친구 사무실로 나는 등록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2명, 3명이 만들어지지 설치 신고한다라는 표현이 없음을 특히나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 이렇게 자기 사무소를 이전하거나 이쪽으로 등록을 해서 2명, 3명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뭐를 첨부해야 된다? 성낙서는 첨부해야 된다. 까지가 공동사무소 만드는 모양이에요. 여기서도 주의해야 될 건 이렇게 이쪽 사무실을 가족이 사용하게 되면 건물 임대인의 성낙서라고 문제 내기가 쉽다고 이야기했었어요. 사용하고 있는 개공사, 다른 개공사의 성낙서를 첨부해서 만들어지지 설치 신고서가 없음을 특별히 유념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사무소는 설치 신고해야 한다 하면 막 맞는 것이 보이니까 이걸 조심하셔야 된다고. 자, 그럼 타당한 게 4번이라면 나머지 틀립니까? 1번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를 위한 업무 보정 설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자, 그럼 이게 구분이 돼야 돼. 여러분 지금 법인은 2억, 공인중개사는 1억, 부칙 6조 1억 가입하는 건 아시죠? 언제 가입해야 돼요? 등록을 신청하러 갈 때 가입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 그죠? 왜 그러냐면 등록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네 보증부터 가입해라. 그렇게 못 하잖아. 그죠? 그래서 등록이 되고 업무 개시 전까지는 가입을 하고 영업하는 거예요. 자, 근데 법인의 분사무소는 지금 법인이 지점을 만들 때는 법인이 등록이 돼 있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신청하러 갈 때 보정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그 두 개 차이는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설치 신고할 때는 제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2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우리는 이를 특수법인이라 부르는데 인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X. 다른 법에 따라서 하는 자는 이 법을 따를 필요가 없죠. 그래서 또 X입니다. 3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분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입니까? 주된 사무소입니까? 그렇지. 본점이 있는 곳에 신고하는 거예요. 항상 지점에 관련되는 것은 모두 본점에서 처리한다. 이렇게 갑니다. 마찬가지 5번 법인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포함하여, 항상 틀리게 낼 때 이렇게 내잖아. 그죠?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은 제외하고 시군구별로 일개소니까 항상 수업할 때마다 이랬죠. 서울 강남에 본점이 있어요. 그럼 서울 강남에 중개주식회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원에 분사무소 지점을 만들려면 어디 가서 신고한다? 강남에 신고하는 거예요. 분사무소에 사용하는 도장도 인장도 어디에 등록해 놓는다? 주된 사무소에 등록하는 거예요. 지점에 관련되는 것은 전부 어디서 처리한다? 본점에서 처리합니다. 자, 그래서 타당한 것은 4번 이렇게 갑니다. 7번 넘어갑니다. 자, 사무소 이전도 해마다 출제되는 단원이죠. 7번 중개개공사는 사무소를 전국 어디든지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사무소 이전으로서 타당하지 않는 것은 답이 4번에 있죠. 사무소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누가 한다고 들었습니까? 이전 후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이죠. 다시 여러분이 강남에서 영업을 하다가 뭔가 위반을 했어. 강남에서 뭐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았거나, 자, 가만히 있으면 취소나 정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피할 목적으로 구리시로 가서 일한다니까요. 그러면 강남이 이전 전이고 구리가 이전 후잖아요. 그러면 강남에서 위반한 사실은 누가 처벌한다? 이전 후 관청이 처벌하도록 법이 돼 있다. 그죠? 만약에 이렇게 안 해놓으면요, 위반한 자 전부 다른 데 이전해서 다 일할 수 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이 사는 데서 따라가서 처벌을 하겠다는 취지다. 이래서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래서 타당하지 않는 것 4번 들어왔습니다.
자, 나머지 1, 2, 3, 5 중개사무소 이전 100% 출제되는데 3번은 방금 더 했죠. 법인인 개공사가 분사무소를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합니다. 지점을 이전합니다. 지금 어디 가서 신고해야 됩니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당연히 그래 들어오죠. 5번도 기본 문제죠. 개공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내로 10일 내로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는데 밑에다가 위반 시 어떻게 되죠? 안 하면 그렇지 100만원 과태료 탁 갖다 붙어야 되죠. 자, 100만원짜리 노래 제목이 이복의 문표 반납할 때 이복의 이가 이전 신고 위반. 여기까지는 사무소 이전을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매회 한 문제 냅니다. 8번 내려갑니다. 언제든지 자유롭게 휴업할 수도 있고 폐업할 수도 있다. 그렇죠. 개공사 중개업을 하다가 좀 쉬고 싶다. 휴업 그만하겠다. 폐업할 수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타당한 것은 답이 5번입니다.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질병으로 인한 자, 요양, 동그라미, 징집으로 인한 입영, 군행하는 거죠. 입영, 동그라미, 취약, 동그라미, 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6개월 이상 휴업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5번이 타당하게 돌았으면 1번 개공사가 휴업 중에 업무 보정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설정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X. 이것도 웃기는 문제잖아요. 지금 보정범이나 공제에 가입을 하고 영업을 하는데 개공사들은 통상 1년 단위로 가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쯤 돼가지고 자기가 휴업할 수 있잖아요. 3월을 초과할 때는 휴업 신고하니까 난 이까지 휴업할 거야. 이렇게 휴업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휴업 중에 보존기간이 끝났어. 그럼 이거를 취소할 수 있다. 이래가 되겠나요? 중개업을 안 하고 있는데 취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휴업이 끝났어. 영업을 할 때는 당연히 보증이 가입돼 있어야 되는 건 상식이고 이거는 그죠. 그래서 1번 지문이 X. 자, 2번 휴업 중에 개공사는 당해 기간 중이라도 다른 개공사의 고용인이 될 수 있다. 휴업해놓고 다른 데 가서 일하면 휴업 신고 위반이에요. 3번 개공사가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는데 이 경우 당연히 전자문서로도 신고할 수 있다. X. 유일하게 반드시 가야 되는 게 뭐다? 휴업, 폐업 신고예요. 왜? 등록증을 갖다 내야 되니까. 많이 이야기했죠. 4번 휴업 중에 있는 개공사 중개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사무소를 두지 않아도 된다. 이것도 웃긴다 그죠? 휴업이 끝나면 바로 영업해야 될 사람이 사무소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타당한 것은 5번 이렇게 갑니다. 9번 넘어갑니다. 개공사는 업무의 책임 소재 역시 공신력 확보를 위해서 인장을 등록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타당한 것은 답이 3번 돌았습니까?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자,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뭐라고요? 지배인 도장을 등록할 수 있으며 어디 가서 해야 된다? 주된 사무소에 등록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몇 번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4번이 정답이라면 수정. 1번 둘째 줄에 인장을 변경하면 변경일로부터 며칠? 7일. 그래서 틀렸죠. 2번 마찬가지. 법인의 분사무소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할 수 있다. X예요. 이런 분사무소에도 소공사 있을 수 있죠. 소공사는 무슨 도장입니까? 소공사는 가로, 세로 7에서 30mm 이내인 인장이죠. 그래서 틀리고 4번 중개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은 모두 중개행위에 사용하는 자를 등록관청에 반드시 등록해야 된다. X. 법인의 임원 중에 공인중개사가 3분의 1 이상이죠. 자격증 있는 사람만 등록하지 없는 임원은 등록할 필요가 없죠. 5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봐요. 개공사가 인장 등록을 위반하면 뭐라고 고쳐야 되죠? 6월 이내에 업무 정지 이렇게 했었어야 안 되나 보죠. 소공사가 위반하면 자격정지예요. 그래서 좀 전에 정했던 내용을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 10번 내려갑니다. 자, 개공사는 중개계약으로부터 실무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에 관련되는 중개계약에 대한 설명으로서 타당한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들어왔고, 참 중개계약 이야기 많이 했죠. 타당한 건 몇 번? 3번. 개공사는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며칠 내로 7일 동그라미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어디에 공개합니까?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를 하는데, 여기서 정보 공개에 있어서도 7일이란 말은 아주 중요한 게 지체 없이 공개한다고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와요. 여러분이 강남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용인에 있는 땅을 하나 팔아주세요 하고 오면 용인에 있는 땅을 확인할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시간을 며칠 준다? 7일을 주는데 이걸 어떻게 지체 없이 공개할 수 있겠어요, 그죠? 7일 하는 것도 의식하셔야 돼요. 자, 그럼 타당한 게 3번이라면 수정 1번. 전속 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자, 유효기간이라는 것은 내가 당신에게만 3개월 동안 아파트를 팔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유효기간을 3개월 정했는데, 그때 의뢰인이 다른 개공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계약을 하면 이거는 약속 위반이 되잖아요, 이게 지금 그죠? 그래서 의뢰인은 원래 개공사가 중개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위약금으로 지불하는 게 아니고 중개 보수에 해당되는 금액을 약속 위반 위약금으로 지불합니다. 2번 임대를 전속 중개계약으로 의뢰받은 개공사는 중개대상물을 거래정보망에 공개하는 경우 공시지가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X. 세 얻는 놈한테 공시지가 설명해 줄 필요 있다 없다? 없죠. 임대차는 공시지가를 할 필요는 없다. 많이 했죠. 자, 4번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은 개공사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를 요청할 수는 없다. X. 비공개 요청할 수 있다. 소재 지번은 공개하지 마세요 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5번도 매년 나옵니다.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사는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 동그라미 딱 해놓고 옆에 딱 X 해놓으셔야 돼요. 인적사항은 절대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시험에 그렇게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수업 중에 어떻게 전달했는가 하면 매도인이 돌싱입니다. 이런 건 공개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죠? 더 잘 팔릴까봐 또 매도인이 갈로 열고 화려한 돌싱 이런 건 적으면 안 된다고요. 인적 사항은 절대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순한 내용인데도 그렇게 자주 나왔어요. 자, 그래서 타당한 것 3번 지문 익히셔야 됩니다. 11번 내려갑니다. 자, 거래정보망에 관한 기술인데 타당한 것은 이렇게 들어왔고, 여러분 암기표 공부할 때마다 암기표의 7번, 8번을 절대로 벗어나서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전달했던 내용인데, 지금 이렇게 11번에 거래정보망 탁 들어오면 암기표 7번, 8번을 딱 연결해 놓고 벗어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암기표를 암기해 놓고는 정작 이게 어느 문제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가 잘 안 된다고. 그래 이제 이걸 2달 동안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자, 11번 타당한 것은 답이 3번. 거래정보사업자가 거래정보망에 거짓 정보를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벌금인데, 암기표 8번이 뭐라고 되어 있죠? 취소 사유, 허운, 정, 해, 일에 정보 위반하면 더하기 1년에 1,000 딱 붙어 있죠? 그래서 일단 타당한 것 3번. 수정해 볼까요? 1번. 국토장관은 개공사와 의뢰인 상호 간에 무조건 틀리죠? 거래정보망은 누가 활용하는 거죠? 개공사 상호간이지 개공사와 의뢰인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첫 번째 시험 문제예요, 항상. 1번 X. 2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공인중개사 몇 명 하나, 정보처리기사 몇 명 하나를 확보합니다. 그래서 그 암기표 7번에 부 등의 전공은 컴퓨터 통할 때 정보 처리 하나, 공인사 하나 탁탁 붙어 있죠. 암기한 그대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니까요. 4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얼마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할까요? 3개월 내로 운영규정을 정합니다. 30일은 지정해주는 날짜예요. 서류가 들어오면 국토장관이 며칠 만에 지정하고 30일 만에 지정을 해주면 나는 이걸 어떻게 운영하겠다라고 운영규정은 3개월 내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어려울까봐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로 30일 그 다음에 3개월 자꾸 이렇게 익혀라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5번도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받은 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얼마 이내에 설치해야 됩니까?
1년 안 하면 취소된다고 허운정해 1에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6개월 이내 X 1년 이내에 설치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번의 답은 3번 이렇게 갑니다. 자, 지금 암기표와 또 이제 암기표를 떠났으라도 지금 있는 문제에서 뭐를 건드리고 있는지를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12번 수업할 때마다 전달했던 내용이 확인 설명 사항인데 100% 시험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한테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여기 아파트를 팔아달라는 사람 갑이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매도인이고 사주세요. 매수인이 있는데 개공사가 중개를 할 때는 이 물건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잘 해야 매수자가 사거나 말거나 할 거잖아. 그죠? 그래서 물건을 확인 설명하는 단어는 시험에서 안 빠질 수가 없다.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하니까 수업할 때마다 잘해야 됩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의뢰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설명하고 2번 중개가 완성이 되면 이렇게 한다. 자, 의뢰를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하고 왔어. 그러면 여러분이 이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가볍게 할까요? 어렵게 할까요? 상식입니다. 상식. 권리를 취득하는 자에게 설명을 하는데 이 의뢰를 받았을 때 양 당사자에게 성실하게 설명한다를 못 찾아내면 안 된다고요. 이 사람한테도 가서 설명해 볼래요. 물건을. 이 아파트는 20층 중에 12층이 있으며 뭐 지하철하고 몇 미터 거리에 있고 막 설명하면 갑이 듣다가 어디 아프십니까? 이렇게 묻는다 그랬잖아요. 물건에 대해서 알아도 갑이 더 잘 알잖아. 그죠? 그래서 의뢰를 받았을 때는 취득하는 자. 자, 취득하는 자한테 설명을 잘 하니까 매수자가 좋다. 내가 사겠소. 사겠소 하면 계약이 체결이 되잖아. 그죠? 그럼 중개가 완성이 되면 이번에는 개공사는 양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해야 돼. 내가 물건을 이렇게 설명했다. 라고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쌍방에게 교부해주고 자기도 하나를 3년간 보관한다. 그죠? 항상 요 대책부터 잡으셔야 되는데 이걸 반대로 낸다니까요. 자, 봐요. 1번. 12번에 개공사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탁 들어오면 누구? 취득하는 자한테 설명을 하는데 거기 둘째 줄 끝에 보면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들에게 교부하고 이렇게 문제를 탁 갖다 건다니까요. X. 2번. 이번에는 개공사가 중개가 완성이 됐어요. 계약이 체결이 되면 당사자한테 설명해 주라고 그랬잖아. 그죠? 근데 둘째 줄에 뭐라고 돼 있다?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이렇게 반대로 딱 넣어놨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그 1번, 2번 지문을 딱 읽으시면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봐요. 의뢰를 받았을 때는 누구한테 한다? 취득. 중개가 완성이 되면 당사자들에게 이 기준을 딱 잡고 계셔야 된다고요. 그래 1, 2번은 반대로 딱 적어놨잖아. X. 3번 개공사가 확인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수 임차인에게 당해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X. 봐요. 지금 이 아파트라고 치고 비가 오면 물이 좀 셉니까? 안 셉니까? 상태가 어떻습니까?는 가볍게 물어봐야 된다. 어렵게 물어봐야 된다. 상식적으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한테 물어봐야 되잖아. 자료를. 그죠? 이 가지고 있는 자를 뭐라 부른다? 매도 임대인인데 이를 매수 임차인에게 이렇게 반대로 적어 놓는다고. 이런 걸 못 집으면 안 돼요. 매수자한테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거 물어가 될 문제입니까? 이게 피 한정기도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죠? 이 탈레반 비슷하게. 그죠? 물어야 될 때가 있잖아. 지금 매수자한테 가가지고 저 물건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거 물어가 될 일이가 이게 지금. 그죠? 묻는 사람은 탈레반 식구에 탈레반. 하여튼 반대로 가는 것. 반드시 누구에게?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상태를 요구합니다. 자, 마지막 4번. 그때 확인 설명서는 당해 중개를 한 소공사가 서명 날인하는데 소공사가 서명 및 날인한 경우에 개공사는 별도로 서명 날인하지 않아도 된다. X예요. 개공사 사장님은 절대로 안 빠져요. 개공사와 함께 서명 날인합니다. 쫙 다 틀렸죠? 타당한 것 5번. 자, 개공사는 매도 임대인 등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을 하면 그 사실을 누구? 매수 임차인에게 사는 사람에게 설명하고 그 사실을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정확한 조문이죠. 이것도 얼마나 시험에 잘 건드리는지 매수 임차인에게 성실하게 설명하면 된다 하면 틀린다고 그랬죠. 설명하고 기재하여야 한다까지 정확하게 돌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번에 타당한 것은 5번인데 이제 2회, 3회, 4회 모의고사에서도 계속 들어올 거예요. 한번 보세요. 확인 설명은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문제를 건드린다를 지금 의식해 놓으셔야 됩니다. 13번 내려갑니다.
자, 개공사의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답이 1번이고, 자, 이 1번은 여러분들한테 원래 수업할 때 저하고 내기합시다 그랬어요. 100% 나온다고. 뭐를 내기하는가 하면 1번, 거래계약서 파트에서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다운계약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뭐 다운계약서 하면 어떻게 되는 데는 시험에서 안 물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위반하면 상대적 취소 사유. 정확하게 돌았으니까 1번이 이제 답이다. 이런 뜻인데, 여기도 조심해야 될 거, 이중 기재하면 상대적 취소와 더하기 1년에 1000이라고 문제를 잘 내요. 거기 더하기 1년에 1000이 있다 없다? 없어. 상대적 취소 사유. 1번 O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 틀리나요? 2. 소공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공사면 서명날인하면 된다. 당연히 X. 개공사와 함께 서명날인합니다. 3번. 개공사는 중개가 완성이 되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는데 거래계약서 몇 년 보존하죠? 5년. 그래서 틀렸고, 또 원본, 사본, 전자문서 중 하나예요. 그 사본도 틀리는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5년이니까 이리저리 다 틀렸고. 4번 얼마나 했는지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국토장관이 정하는 표준서식에 따라야 한다. X. 표준서식은 있다 없다? 없다. 오죽했으면 발톱에 작성해도 됩니다. 여기까지도 수업했었어요.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다. 5번 개공사가 중개를 완성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거래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때문에 틀렸죠. 여러분 구두계약도 계약이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 안 해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그렇지만 중개사법에는 반드시 계약서는 작성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자, 작성해야 한다. 밑에다가 위반시 적어놓고, 그럼 작성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서 작성 안 하면 6월에 업무 정지예요. 자, 그래서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 요게 세 가지가 서예요. 이 세 가지에 관련되는 거 위반하면 전부 6월에 정지예요. 그렇게만 정리하더라도 업무 정지 14개 중에 반이 끝난다고요. 그래서 지금 했던 거래계약서 작성 안 하면 제재가 뭐다?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그렇게 갑니다. 자, 14번 부동산 거래 신고제입니다. 여러분하고 얼마나 전달했는데 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거래 신고제에 관련되는 제재가 지금 쫙 다 돌았는데 공부했던 거 이렇죠. 두 사람이 계약이 체결이 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 며칠만 해야 되죠? 체결일로부터 30일 내로 어디 가서 합니까? 부동산이 있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는데 위반을 하면 무조건 500만 원짜리 과태료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 나왔다 하면 500 딱 잡아버리면 80%가 끝난다고요. 그러면 아닌 거 두 개만 고민하고 있어라 그랬어요. 첫 번째 뭐 3천만 원짜리 과태료가 있고, 그 다음 취득세 5% 과태료가 있습니다. 자, 3천만 원짜리 과태료는 모두 몇 종류? 세 종류. 왜 세 종류? 3천이니까. 그죠? 그때 첫 번째가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그 우리말로 하면 여친사건. 요거 3천만 원짜리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불구하고, 불구하고 들어오면 3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과태료가 세기 때문에 이건 시험에 잘 들어온다고요. 마지막, 취득가액의 5% 과태료는 언제죠? 거짓신고. 이것만 잡으시면, 나머지는 전부 50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해야 되지. 뭐 위반하면 500, 뭐는 500, 취득세 몇 배, 뭐 돌았으면 잊어버린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전달을 했고, 지금 그 문제가 들어와 있다고 지금, 그죠? 자, 봅시다. 14번.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면 거래신고를 하는데, 거래신고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1번. 거래 당사자가 개공사로 하여금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하도록 요구를 하면 무조건 얼마? 500만 원짜리 과태료. 오, 일단 동그라미. 자, 2번.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자.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500만 원짜리 과태료지. 취득세 3배. 듣도 보도 못한 게 탁 들어있다고요. 틀린 것 2번.
자, 확인. 3번. 거래신고에 관련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이 거래대금 지급 자료를 여친사건하고 이렇게 공부한 거예요. 이거 위반하면 얼마짜리? 3천만 원짜리 과태료고, 이거 외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불응하면 얼마짜리? 자동으로 전부 500입니다. 4번. 거래신고에 위반한 개공사에 대해서 신고관청에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과태료를 부과한 날로부터 10일 내로 등록관청에 통보를 해줍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한번 봐봐요. 여러분이 강남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 땅을 사고 팔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제주도 땅을 사고 팔았으면 어디 가서 신고해야 되죠? 제주시에 가서 신고해야 돼. 근데 여기서 위반하면 과태료를 매기겠지. 그러면 제주시청 신고관청에 과태료를 매기면 그 사람이 일하고 있는 등록관청에다가 통보를 해줘야 그 개공사를 관리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신고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면 등록관청에다가 며칠 만에 연락해준다? 10일 만에 연락해주라. 그런 취지. 5번도 시험에 빠질 수 없다 그랬죠.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짓으로 거래 신고를 했습니다. 5억 주고 사고 팔았는데 4억으로 신고하다가 적발된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5%짜리 과태료인데 이 거짓 신고도 시험에서 빠질 수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전달했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되는 제재는 이렇게 딱 잡으셔야 돼요. 3천만 원짜리 몇 종류? 세 종류. 왜 세 종류? 3천이니까 3천. 거래대금 지급자료 불구하고. 그 다음 취득가액의 5% 거짓 신고는 시험에서 빠질 수가 없는 단원이죠. 그 나머지는 전부 500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 것으로 소화를 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자, 15분부터는 10분 쉬었다가 다시 해맑은 정신으로 체크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갑니다.